신, 운명, 기적.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 그따위 감상적인 것들은 믿기엔 내 삶은 너무 모질고 잔인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두 남자. 그날 밤 신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고 일주일 전 식약청과 언론사 등의 무기명으로 투서된 이 성분 표에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 헤르미아 유인물들은 다 받으셨죠? 네. 긴급 기밀 이사입니다. 원료 이슈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는데요. 세계 최대 금융사 골드 파트너스가 최근 헤르미아의 채권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적격 원료 사건은 그들을 최대 채권자로 만들어줄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영업 파트너 골드 파트너스에서 화장품 성분표를 유출시킨 것이었죠. 그럼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기밀유지 협약 위반으로 무효소송 걸어.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드 파트너스 측 제임스 강이 헤르미아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골드 파트너스의 오너가 강민호였기 때문이죠. How much more money is it gonna take to satisfy you? That's when I make more money. 강민호는 강 회장의 조카이자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었죠. 골드 파트너스 아시아 총괄 본부장이자 회장님 조카이신 그분 말입니다. 뭘? 그때 헤르미아를 방문한 강민호입니다. 골드 파트너스에서 나왔어요? 먼저 방문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의 명령으로 강민호를 막는 비서 순정인데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이 아가씨 얘기가 안 통하네. 그냥 들어가. 그만하면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라는 거. 25년 만이구나 민호야. 장립일 파티 때 내 무릎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양복 한 벌을 날려버린 놈입니다. 회사 경상비 슈킹에서 맞춘 더러운 양복이라고.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이번 원료 파문 책임자 당신 아니야? 피 같은 내 돈 떼일까봐 기분 영 더러운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는 민호인데요. 재무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고객사의 채권을 사들이다니 채권 투자팀이랑 컨설팅팀 위치한 지역도 다르고 이게 말이 되나? 왜 말이 안 돼? 한 지붕 안에 한 이불까지 덮고 살았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일 전혀 모르고 살았어. 우리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던 복지가였던 거. 근데 그런 양반이 죽고 나니까 모든 지분을 삼촌 당신한테 증여한 사실도 갑자기 드러났어. 25년 전 민호의 아버지 사망 후 회사를 빼앗은 사람이 현재 회장이자 삼촌인 강 회장이었죠. 25년이면 많이 헤쳐 드셨습니다, 강 회장님. 나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구면인 듯한 순정과 민호인데요. 설마 너 김 실장 딸? 순정은 민호의 아버지를 배신한 전 비서실장의 딸이었죠. 아버지 탁했으면 배신도 밥 먹듯이 하려나?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지. 밖에서 한번 보자고 언제. 자 마셔. 그러다 누가 보면 큰일 난다. 친구끼리 반말 좀 한 거 가지고 아까 많이 놀랐지? 아버지에 대한 일에 죄책감이 있는 듯한 순정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러는 거 당연해. 그런 순정을 준이가 위로해줍니다. 이따 동욱이 만날 거지? 이번에 큰 사건 맡았거든. 3일째 잠복 근무 중이야. 같은 시각 순정의 남자친구 동욱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기만 해 그냥 던진다. 형님이 네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 뭐라는 거야 이 또라이가. 그의 직업은 형사였죠. 내가 그 유명한 피터팬 형사다. 근데 왜 하필 피터팬이냐? 피터팬이 팬다고 피터팬이다 이놈의 새끼야. 선배, 늦은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야? 방금 대한은행 밑으로 20m 내려왔어. 옥현아. 잠시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어려운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든 죄로 체포합니다. 야. 변호인 판단에도 김순정 씨 유죄 맞습니다. 그날 저녁 이벤트를 준비한 동욱인데요. 나랑 결혼해 줄래?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쌓아온 순정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동욱입니다. 눈 떠도 돼? 응? 네 말한 게 이런 집 맞지? 내가 이 집 할매 때문에 경범죄로 직심 넘어갈 뻔했다 이거. 어머. 짜잔. 니한테 영역 표시. 내 봉급에 이 집 살려면 한 10년? 나도 열심히 벌어야겠다. 우리 꼭 잘 살자잉. 반지는 없어? 손가락이 있으면 됐지. 반지는 무슨 반지고? 끝났지. 그날 밤 과거를 회상하는 민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신 분인데? 형님이 빼돌린 자금 형수님이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 서방님 뜻이잖아요. 과거 강 회장은 형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회사를 빼앗았는데요. 사모님 못 들어가십니다. 김 실장, 취임식 잘 마치셨습니까, 부사장님? 당직까지.
순정아. 이 일을 도운 전 비서실장의 딸이 순정이었죠. 동생인 강현철 회장 쪽으로 주식을 증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네. 이 일로 어머니마저 잃은 민호입니다. 안 자고 뭐해요? 네가 여기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상처가 깊은 민호는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도청 감시 붙이는 거 알지? 특히 너 같은 비서는. 무슨 일인지 약을 먹는 민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날 대책회의를 하는 강 회장입니다. 식약청에서도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채권이 금매물로 쏟아질 겁니다. 채권자 회동 한번 잡아봐. 실무자들 죄다 잘라버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마침 원료 관리 담당자가 몇 주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간부론 쪽에서 일 크게 만들려고 담당자 매수한 거 아닐까요? 검찰총장 빅모상 가실 시간입니다. 합숙에 우리 회사 장학생들 꽂으라고 압력을 좀 넣어. 너도 같이 가서 여자 좀 실러 넣어줘. 그 시각 강 회장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습니다. 얼른 준비하십시오. 회장님과 검찰총장 빅모상에 가셔야 합니다. 근데 넌 왜 상복 안 입었니? 전 오늘 장례식장에 함께 못 갈 것 같습니다. 원발성 확장성 심근증 환자들 대개 5년 안에 운명하는데 넌 참 질기게도 버텼다. 네 예비보다 훨씬 더. 병원을 찾은 민호는 한 달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이번 얘긴 꺼내지도 마요. 아저씨 심장 줄 거 아니면. 민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 없었죠. 어차피 35살 이후의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썰렁해. 강 본부장님 실사팀 꾸려서 헤르미아로 출발했습니다. 매각 실사요. 중부 공장 팔아치운다고요. 복수를 위해 헤르미아를 차지하려는 민호입니다. 우리 아직 최대 채권자 탈환도 못했거든? 한 달 안에 최대 채권자 탈환할 거야. 지금 출발한다. 우황청심화 하나만 사가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요새 우리 순정이 자꾸 체한다 해서. 같은 시각 동욱의 아버지를 찾은 순정입니다. 결혼 발표하려고. 아버지 헷갈려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가는데 눈치 못 가면 그 예비가 회사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흉흉한데. 저 예전에 부사장 딸 아니에요. 그리고 준이가 직급이 훨씬 높아요. 제가 오히려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하는걸요. 그곳에서 마주치는 민호와 순정인데요.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들이 삼촌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버려진 그 9살 배기 어린 놈 그게 바로 납니다. 좋은 차들 많네. 번쩍번쩍. 분위기가 안 좋다. 우리가 팔아치워야 할 것들은 이런 기계 설비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순간 리더는 인간 백정이 된다. 전 회장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3분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조조정 제1순위가 될 겁니다. 이게 다 니끼다 얘기가. 현장을 목격한 동욱은 민호에게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그냥 고려 살랍니다. 벌금 내든지. 나이 체크해봐. 중이 같은데. 민간인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주먹질을 해? 아이고 박 검사님 여기서 다 뵙네요. 요새도 뭐 피의자 뒷돈 받고. 새끼가 오랜만이다 박 검사. 경찰서에 친구 동욱의 변호사로 오게 된 준이인데요. 나 저기 마동욱 형사 법적 대리인이다. 어디서 압력 넣었는지 대충 감은 오는데 그만하자. 요새도 키워준 회사에 보답하느라 코피 터진다며. 너희 회사 사건 맡았던 판검사들 네가 제대로 모셨다고 좋아들 하더라. 나도 언제 접대 한번 해줘. 그런 동욱을 비꼬는 동기 변호사입니다. 언제 한번 모시지 박검. 합의를 부탁하는 순정인데요. 그럴 만한 전후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넌 뭘 해줄 수 있는데?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너. 아까 민호와의 대화에 생각이 많아진 순정입니다. 그럼 사람들 보내고 전화해. 머리! 멋졌어. 오늘 일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가 내 애인인 게 화근이었는지도 몰라. 아,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니 이거 헤어질라 하는 시츄에이션 아이가? 뭐래? 니 꿈도 꾸지 마라. 내 절대 니 안 놔준다. 같은 시각 저녁 1시간 뒤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내일 강 회장이 채권단 회동을 가질 모양입니다. 너 바로 가서 회의 참석해. 본부장님. 내가 그 회동 막을 테니까 그리 알라고 전해. 접니다, 김순정.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스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 체할 낀데. 동욱 몰래 민호에게로 가는 순정입니다. 엠파이어 호텔 로얄 스위트룸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본부장님, 저 김순정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봐야지. 어떻게든 일을 하려는 민호죠. 너 에미네이 하는 놈이야.
나보다 헤르미아 인수가 우선순위야. 오늘 일 자기 잘못 아니야. 니한테 고민 같은 거 상담한 적 없나? 많이 없는데. 내 좀 나갔다 올게. 어제 일에 준이를 만나보는 동욱이죠. 순정이 임마 뭔 일 있지? 강민호란 사람 말이야. 사실 순정이 아버지가 모셨던 전 회장님 아들이야. 그것도 사실이가. 이번 부적격 원료 사건 금마작품이란 소문 말이다. 원료 담당자 영배 형님 없어진 것도 그렇고 영배 형님만 잡으면 우리 순정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이가? 순정이의 사정을 해결해 보려는 동욱인데요. 괜히 나섰다가 문제만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동욱을 만류하는 준이입니다. 너 뭐야? 지금이 몇 시야? 결근해야 될 것 같아. 민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순정. 올라가시죠. 본부장님 기다리십니다. 민호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럼 아픈 분을 혼자 둡니까? 동욱과의 일을 합의하는 대신 조건을 제시하는 민호죠. 합의 조건에는 나하고의 일 함구하는 조건이 포함돼. 합의 조건에 동의한 순정. 그럼 그 부분은 숙지된 것으로 알고 나가지. 그런 순정을 백화점으로 데려간 민호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애가 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튀는 걸로 입혀. 순정에게 옷을 사주는 민호. 뭐가 됐든 빨리 끝냅시다. 그래. 대체 이 옷이 왜 필요한 거죠? 일종의 전투복이랄까. 아유, 좀 같이 좀 주시지. 민호가 향한 곳은 채권자 회담이었죠. 당연히 저도 와야죠, 삼촌. 내 수석 비서하고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깟 비서 자리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은 이분들하고 나 사이 이런 장난질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야송아. 회사에 충성했던 순정을 일개 비서 취급하는 강 회장인데요. 바닥진 채권 원 거래가로 매입해 드릴까 하는데 이 모습에 재미있는 조건을 거는 민호입니다. 제일 먼저 연락 주시는 단 한 분께만 해당됩니다. 네가 모시는 사람 진짜 얼굴을 보여줬잖아. 생각한 합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너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민호는 자기 회사로 넘어올 것을 제안하지만 삼촌이 널 가만두겠냐? 그래도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 있는 것보단 낫겠지. 순정은 거절합니다. 글쎄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같은 시각 누군가를 찾아온 동욱. 우리 애 아빠가 무슨 범죄자니? 원료 부적격 사건이 터지기 전 호련히 사라진 회사 직원의 아내를 찾아온 동욱인데요. 부산 친구네 간다고 하고는 떠났어. 한 일주일 됐다네. 경비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전에 들르셨다더만. 저 차 따가지고 최근 내비 검색 좀 해봤어. 함동, 장호 비슷해. 뭐가 뭔지 몰라도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는 듯 순정을 위로해주는 동욱이죠. 지치고 슬플 때 내가 있다 생각하고 이 노래 들으라고. 그리고 네 옆에 내가 있잖아. 네 보려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 있거든. 힘들어하는 순정을 아버지에게 데려온 동욱인데요. 어디 애비 회사에 와가 주먹질이고 주먹질이. 주중에 너 둘이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나? 이쁜 딸 주시는 거 허락해달라고 인사하고 온다. 그게 순서다. 한편 같은 시각 채권단 4명 모두 전화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원하는 조건 협의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또 소파에 계세요? 오늘 그냥 침대로 가시는 게... 침대에 누우면 못 자. 남은 시간을 일로 보내지 말라며 안타까워하는 우식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되려 초연한 민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우식아. 다음 날 다른 채권단도 전화를 죄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 준비해 왔습니다. 조 박사 아닌가? 강본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민호가 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눈치채는 강 회장이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사직서를 내러 강 회장을 찾아온 순정인데요. 그게 어떤 자리였는지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든지 피했겠지. 회담에서와는 다르게 순정을 감싸주는 강 회장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면 돼. 네가 오늘 좀 해줄 일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거 좀 전달해주고 와.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투자자다. 이런 회장의 모습에 순정은 마음을 내려놓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헤르미아 원료 파문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동욱인데요. 얼마 전에 산 그 양반 같은데? 아 그래요? 좀만 기다려라. 그때 핵심 직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직원을 쫓아가다 사건의 진짜 배우가 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야 동욱아. 원료 사건의 핵심 직원은 동욱 아버지의 친구였고 너 형사라고 이렇게 막 들이다리 막. 준이 왜 영배아재 보호하고 있습니까? 준이가 골드 파트너스인가 뭔가 그 사람들하고 손잡은 거 맞죠? 난 그냥 이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원료만 바꿔치기 해줬어. 나머지 전부 다 이사가 다 알아서 했어. 사실 직원이 부적합 원료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고 회사 주인이 바뀔 거라나 뭐라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지시자는 헤르미아의 법무부 실장이자 동욱의 친구 준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동욱이가 찾아왔어. 동욱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준희입니다. 강 회장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하러 온 순정인데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사실 그 자리는 헤르미아 주주들을 설득하는 자리였죠. 회장님께서 물건을 전달하라고.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강 회장. 채권단 모임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구만. 민호야, 김 비서관이었으면 모를 뻔했다. 이 아이가 우리 형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더군요. 민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이 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골드 본사에서 담당자가 죽었는데 그 큰 돈을 들어가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너 따위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순정이라고 오해한 민호였죠. 인생을 달려왔어. 얼만큼 이거 죽도록 달려왔어. 그런데 너 따위 기집애가 어떡해? 부장님. 가자! 크게 흥분한 민호는 쓰러지게 되었고 응급실로 향합니다. 이사 만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래. 같은 시각 뭐하러 또 음식을 해요? 준이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집에 왔는데요. 제발 좀 편하게 좀 사세요, 예? 회사 경비 일을 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준이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두부 사왔어요. 그때 동욱이 찾아오는데요. 너도 절 올리려고 왔지. 야야야야. 보자. 에헤 들어가 있어. 저희 갑니다. 사실을 묻는 동욱. 네 심작이 맞아. 인간 대접받으려고 밖에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 강 회장이 개라고. 밤마다 판사들 접대하고 법이용이 하청업체 강도짓하고. 어차피 무너질 회사였다며 동욱을 설득하는 준이인데요.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전부 내쫓자고. 저 늙은 여우들 때문에 이 회사 썩을 대로 썩었다고. 네 아버지랑 순정이만큼은 절대 다치는 일 없을 거야. 나 기필코 내일 이 일 밝힐 기다. 내가 대표가 된 뒤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동욱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순정이 보러 가야 되는데. 순정아. 왜 외할머니 집에만 오면 잠을 안 자냐? 뭐라고요? 사랑한다 순정아. 그리고 미안하다. 이 사고로 동욱은 장기 기증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진짜 천운이라고밖엔 표현이 안 된다.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죠. 다 끼고 자 이것도 끼고 첫눈 밟는 거 좋아하잖아. 내일보다는 늘 오늘이 소중했던 사람.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다 지나간다.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그런 동욱 씨의 다음이 내일이 사라져버렸다. 저 외대 처준이 어쩌냐? 조사할 사항이 있어 잠시 차를 가져가겠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로 3시까지 오십시오. 동욱의 사망 후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후배 옥현입니다. 미쳤어? 마영사 뺑소니범 잡겠다고 엄한 차 막무가내로 끌고 온 게 벌써 몇 번째야? 어?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벌써 2달입니다. 야 이 자식아! 여기는 어디지? 이식 수술 후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는 민호인데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누구야 당신? 먹지 않던 과자도 먹는 민호입니다. 겨우 요거예요? 민호는 병원에서 꿈에서 보았던 핀을 발견하는데요. 침대 주인이 여잔가요? 남잔데? 아 있는데 나무 침대에 있는겨. 이 환자 보호자 되세요?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제 가슴 위에 한번 누워봐 주시겠습니까? 꿈에 나온 여자의 정체를 밝혀보려 노력하는 민호였죠. 오해십니다 여사님. 아 그만해 엄마. 무엇을 고말해? 자 쿵쿵게 내 쿵쿵지. 도대체 왜 이래요? 미치셨어요? 야, 나 사탕 어디 갔어? 순정은 동욱이 선물했던 핀을 찾으러 병원을 찾는데요. 배신주와 딸내미 아니야? 제가 지금 어디 급하게 가던 길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내가 급하게 가면 내가 그럼 조금 있다가 여기요. 중환자실 7번 베드 쓰셨죠? 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왔어요. 아이고 내 오늘 그 나비핀 때문에 억수로 찝찝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아까 머리털 쥐어뜯긴데 괜찮아요? 민호를 만나는 순정인데요. 네가 쟤를 어떻게 알아?
저 학생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어요. 밤낮으로 찾아와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물건이나 찾으러 다녀? 그간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네 잘난 애인부터 다시 손봐줘야겠다. 동욱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민호. 어디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겠어. 넌 곧 네 남자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야. 순정에게 실수를 하게 되죠. 당신은 그냥 딱 양아치야. 당신 아니라도 너무 살만해서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든 양아치 짓이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는 순정. 그런 모습에 이상하게 심장이 뛰는 민호였죠. 엔진 오일이랑 브레이크 등 교체만 하면 되는 거죠? 어? 이사님. 김 기사가 다녀오세요. 뭐 하는 거니 난데없이. 너야말로 대체 왜 그래? 사람들이 뒤에서 네 얘기해. 약 혼자 잃은 사람이 기색 하나 안 변하고 잘 지낸다고. 뭐야 이게 다?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것도 좀 봐봐. 난 첫 번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네가 살 집 하나 고르라고 지금 거기 있는 집들 중 말이야. 이참에 이사해. 올라갈 때마다 동욱이 생각할래? 나 네가 그 험한 길 다니는 거 항상 마음에 걸렸었어. 준이는 그간 숨겨온 마음을 슬쩍 고백해 보는데요. 동욱이가 늘 하던 말 기억하지? 슬픔도 지나간다고. 오늘 이거 돌아왔다. 동욱의 이야기를 하며 애둘러 거절하는 순정이었죠. 꼭 동욱이가 보낸 메시지 같더라. 같은 시각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순정과의 일을 떠올리는 민호인데요. 그 미국 본사 회장님 지상 들으셨죠? 1년간 휴양 및 의료 경비 전액 지원. 다음 주 헤르미아가 박살나면 내 평생 수건 사업이 끝난다. 뭐 색다른 인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병실로 향하던 민호는 우연히 어떤 음악을 듣게 되죠. 그 음악 소리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민호입니다. 왜 이러지? 오늘 49제예요 선배. 동욱의 49제에 뺑소니 현장을 찾은 후배 옥현인데요. 그놈 잡는 날이 내가 선배 장지 묻는 날이야. 저 세상 갈 때도 사람 성격대로 간다고. 오늘도 봐. 마침 날이 화창해서 꼭 나들이 나온 것 같았어. 순정은 동욱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순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준이었죠. 드디어 퇴원이구나. 심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진 민호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야, 나 의식 없었을 때 누구 문병 안 왔냐? 그 예전에 쓰러졌을 때 그랬잖아요. 문병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호텔을 바로 가실 거죠? 그 전에 들릴 때 있어. 회사. 민호가 회사로 온다는 소식에 질겁하는 직원들. 이게 다 무슨 냄새야? 니들이 개, 소, 돼지야? 하늘위에서 일하고 처먹고 자고 다 해결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수술 후 바뀐 민호의 모습에 당황하는 직원들이었죠. 들어와. 괜히 할 말 있어. 뭐야, 오자마자. 헤르미아 법무이사 이준이라고 합니다. 헤르미아 내부에 뿌락지를 심어놓았다. 원료 사건의 주도자가 준이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헤르미아 매각 끝나면 이 이사가 새 대표가 될 거야. 좀 책임자 상의 없이 니들 마음대로냐? 회장님 뜻이야. 대표 자리를 걸고 민호를 협박하는 준이입니다. 이번 달 헤르미아 부도 어려워진 건 알고 있습니까? 강 회장이 계열사 매각해서 채권 상환했더군요. 뭐 당신 말고 뭐 다른 카드가 없는 줄 알아? 나만한 카드도 없죠. 이제라도 강 회장한테 붙으면 아주 위협이 될 카드니까요. 순정을 찾아온 준이는 구두를 선물합니다. 이거 신고 오르막길 편하게 다니시라고요. 와. 내일부터 화이팅.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음 날 채권 회의를 준비하는 순정. 맞다. 접시 세트. 지하 비품실에 있는데. 내가 다녀올게. 준비들 하고 있어요? 민호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직 제안을 다시 꺼내는 민호입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다. 100번이라도. 20분 뒤에도 그 소리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마지막으로 임시 파견 이사에 대한 안건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채권단 참석 명단에 제임스만 없었지. 응? 없었는데? 사실 이 채권 회의 참여 명단에는 민호는 없었는데요. 파견 이사 선정. 헤르미아 신임 파견 이사직을 정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 내가 갈 거니까. 민호는 자신이 파견 이사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저 지원 좀 해주십시오. 김비서. 예나 주십시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부탁처럼 들리나 본데 이거 통보입니다, 삼촌. 직속 비서 순정을 자신의 비서로 바꿔버립니다. 6개월 동안 강의사 잘 보좌해드려 부족함 없이. 우리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자고.
난 다시 살아나도 누구 짓밟을 생각밖에 없어. 누가 첫 타자가 될까? 순정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민호였죠. 민호, 일주일 뒤부터 이쪽으로 출근하게 될 것이다. 강 회장은 순정을 불러내어 압박하는데요. 내부 기밀 거래에 관해선 아주 엄격하다 우리 회사. 이리저리 치인 순정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수술 전처럼 미친 듯이 일을 하는 민호였는데요. 왜 계속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또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것처럼 예전과 똑같잖아요. 그런 우식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는 민호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 편안하게 쉬어. 잠깐 잠이 든 민호는 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심란했던 민호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는데요. 그러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야? 아유, 같이 살자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조여서 뭔 일이야? 뭐? 같은 시각 급하게 전화를 받고 떠나는 후배 옥현이죠. 선배님 이분입니다. 차 목격하신 게 그 날짜 맞나요? 예, 그 장모님 생신 때문에 내려갔던 날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구형 흰색 프라이드요. 여보세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정인데요. 아이고 순정이 우리 아가씨 많이 무서웠구나. 슬픔도 지나간다. 짜잔! 동욱과의 기억에 힘들어하는 순정입니다. 얘한테 내가 했잖아. 그때 그녀의 앞에 나타난 민호. 네가 왜 여기 있어? 뭐야? 왜 울고 자빠져 있어? 저희 동네니까요. 꿈에서 본 삐인을 보게 됩니다. 어머. 야. 자신도 모르게 순정을 안아버리는 민호입니다. 짓이에요! 너 나 찾아와가지고 안고 울고 물고 난리쳤지 맞지? 제가 본부장님을 왜 찾아갑니까? 나가는 길 찾으시죠? 여기 쭉 내려가시다가 왼쪽 방향으로 꺾으세요. 왜 벨소리가 하필 저거? 다음날 뺑소니 사건의 중요 실마리를 찾은 후배 옥현. 넌 중부공장 내려가서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 옷가게, 술집 등등 개인 CCTV 싹 다 수거해와.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바빠. 지금 여기 전쟁터야. 드디어 민호 출근 첫날이다. 이 자금난 곧 극복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이달로 진양백화점 입점 계약이 만료라는 겁니다. 총 매출의 20%를 진양 쪽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양백화점과의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진양과 단판 짓자고. 이 일을 직접 맡게 된 준이입니다. 왔어? 법무팀 이사님께서 마중을다 나오십니까? 이 이사가 모르다 좀 정보라며? 진양백화점 재계약건 말이야. 강 이사님 계획 또한 쓸만했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마주친 순정을 보고 심장이 뛰는 민호인데요. 적응될 때까지 반나절만 근무하시게. 나 감사건 들고 온 거 알죠? 한번 털어볼까요? 절차 무시할 생각 말아요. 우리 이사님들 충심이 아주 눈물겨워요. 네 아버지 배신하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거라고. 이 고비 못 넘기면 또 한 번의 반정이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오셨습니까?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닌 일, 그리고 상사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만약 수행에 실패했을 땐 널 바로 해고할 거야. 홍콩에 법인 하나 세우고 여기에 투자하면 주가가 바로 하나 오르잖아. 저기 이사님 이거 아 진짜 잠깐만 기다리세요. 패스를 안 전해드렸어요. 이게 있어야 앱 출입을 하시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민호입니다. 다친 건 난데 내가 왜... 그날 저녁 민호가 이상해졌다 느끼는 우식. 제가 하는 행동은 이사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뭐야? 잡기야! 나름의 방법을 쓰는 우식입니다. 안 나가! 같은 시각 저녁. 다치게 해놓고 지가 우는 이유는 뭘까? 순정은 낮의 일을 곱씹어 봅니다. 아니 성격 파탄자들이 그렇다잖아. 감정 기복 심하고 정신 오락가락하고. 그때 물건 제작 완료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 순정입니다. 너 뭐 주문했어? 펑킨 클럽. 아니?
다음 날 순정을 데리러 온 준이인데요. 회사 가는 거 아니야. 병원 갈 거야. 고마워. 빨리 나와. 그때 민호가 등장합니다. 쏘리. 이상하게 둘의 모습이 언짢은 민호였죠. 그냥 니들 친구 먹지 말라고. 애 손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있나? 민호는 순정에게 첫 업무를 지시하는데요. 내가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의 계약을 주관하고 있어. 오늘 그 프랑스 담당자가 입국하는데 한국 시장 조사를 원하셔. 네가 그분 수행을 맡아.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 민호였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알지? 그 시각 진양백화점과의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인데요. 우리 헤르미에를 까고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플레르를 넣을 계획이랍니다. 골드사 강민호가 그 계약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일의 수행을 순정이 맡게 되었고 헤르미아 매장을 시찰할 예정이고요. 이 사실에 강 회장은 분노합니다. 김 비서가 경쟁사 수행을 맡아? 같이 있는 놈들 모조리 업무방해를 걸어버려 빨리!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거 뻥이야. 진양백화점 시찰도 서울 지점들이 아니야. 사실 이는 강 회장을 속이기 위한 민호의 계략이었죠. 이 집애가 하도 잘난 척해야 돼서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하는 순정. 죄송하지만 헤르미아 매장 방문하시려는 목적 여쭤도 될까요? 저희들은 플레이르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헤르미아 매장 다음 타자로 입점 협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헤르미아의 편을 들게 됐는데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제 뜻에 따라주시죠.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넌 해고야. 순정은 비서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제 업인 것 같습니다. 리더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상반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놓이기도 합니다. 놓친네. 내일쯤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할 죄도 없는 연기하느라고 낯간지러웠지. 아닙니다. 순정을 꺾었다며 좋아하는 민호. 본부장님 비서 나 가짜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뜻밖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골드사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위고 씨, 골드사 사람이시잖아요. 아까 커프스 단추에 골드색 G 로고가 붙은 거 봤습니다. 사실 순정은 일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죠. 이사님 기준에 제가 턱없이 모자라다면 조용히 물러나드리는 게 맞습니다. 같은 시각 혼자 술을 마시는 순정. 아줌마, 내가 오늘 회사 잘렸거든요. 청혼 받은 날도 축하주 못 먹었고 상 치르고도 술 한잔 못 했거든요. 실컷 먹어볼래요. 집으로 가는 순정인데요. 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정입니다. 회장님한테 인사하고 나오면은 한 2시간쯤 걸릴 거야. 2시간 뒤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해장 소리나 그때 동욱을 찾는 전화를 받게 되는 옥현인데요. 마동욱 형사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실례하지만 누구시죠? 이상하게 눈에 밟히던 전단지를 보고 낯선 가게에 방문하는 민호입니다. 플레르가 진양백화점하고 계약을 했다니. 다음 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강 회장입니다. 김 비서 그 여우 같은 것 때문입니다. 순정이 이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준이. 감사했습니다. 어이. 육두문자 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데 순정이한테 무슨 일 생겼던 봐. 그때 말 잡은 걸로 안 끊을 테니까. 민호에게 경고합니다. 순정아. 그때 순정을 찾은 강 회장인데요. 어디서 가짜들을 데리고 본점에서 쇼를 해? 아! 김 비서가 감사통에 해고시켜. 그 죄값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풀어낼 수 있겠어? 이 모습을 본 민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빨리 이제 들어가 봐.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날 먼저 챙겨 이 자식아. 순정의 상황에 준이는 마음 아파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다 바로잡을게. 근데 가구들이 다 왜 이래? 다 바꿔? 좀 답답하지 않아? 뭐 이게 좀 산뜻하고 파이팅 있게 안 되나? 집으로 향하던 순정을 쫓아가는 민호인데요. 그 순간 괴한이 순정을 덮치게 됩니다. 어이, 근데 왜 이러는 건데? 이 시계 당신 연봉이랑 좋게 비슷할 거야. 범인을 회유하는 민호. 내가 그 유명한 피터팬 형사다. 그런 민호에게 동욱이 보이는 옥현이었죠. 셋!
저 시계가 얼마짜린 줄 알아? 보인다. 가래! 시간을 터뜨려 어떡하려고! 마 선배 때문에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빵살이 했던 놈이야 저게. 마 선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야, 오늘 네 목숨값이 얼마인 줄 알아? 시계값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 이걸로 퉁치자고. 사과하고 있잖아. 이게 사과라고요? 어. 퉁쳐요. 정말? 그럼 더 이상 서로 빚 없는 거 맞죠? 어디 있든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야, 내가 너 주려고 엄청난 걸 준비했는데. 민호의 모습을 돌려보던 옥현. 이 사람 이거 하는 짓이 딱 마선배인데? 이상함을 느낍니다. 정체가 뭐야? 집으로 돌아가던 길 순정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아, 여기 펌핑클럽이에요. 반지 마음에 드시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마영사님과 결혼 반지요. 결혼 반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정이었죠. 반지를 찾으러 온 순정. 마영사님, 순정 씨한테 특별한 결혼 반지 해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오늘 반지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친구분이 찾아가셨는데요? 민호가 반지를 대신 찾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각난 순정인데요. 미안했다 오늘. 다친 건 진데 왜 내가 눈물이 나노? 동욱이 했던 행동이 민호와 겹친다는 것을 눈치챈 순정입니다. 반지 가게 주인에게 받은 주소로 온 순정인데요. 동욱이 생전 사려 했던 집에서 민호가 나오는데요.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오늘 민호가 이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요? 민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추궁하는 순정인데요. 운 거야. 그 수술 이후에 좀 센치해져서 그런 거고. 아니 코코코는 뭐 이게 뭐라고? 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민호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들어보니까 그 민중의 박모이가 초원하고 튀었다며. 미쳤지. 그래, 네가 미쳤어. 만나도 하필 그런 놈. 반지 줘요. 이렇게 예쁜 반지 준비한 줄도 모르고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은가 봐. 다음 날 출근하던 민호는 순정의 말을 엿드는데요. 쫓겨나는데 무슨 환송이냐. 다른 일 알아봐야지 뭐. 계속 순정이 신경 쓰이는 민호입니다. 내가 네 상사인데 내가 널 안 잘랐는데 나가긴 네가 왜 나가? 따라와. 순정을 데리고 강 회장을 찾아온 민호. 네 입장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전 결코 이 회사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로 직접 확인하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민호입니다. 이런 네 행동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쪽 정보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강 회장의 의심을 풀어주고 순정을 복직시키는데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민호에게 순정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그냥 내가 네 직업 뺏은 것 같아서 찝찝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네 직업만큼은 지켜줄게. 내부 기밀 거래 같은 일 다시는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약속하지. 얼마 전 맞은 순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온 민호. 어쩐 일이냐? 아니, 심장 이식 이후에 뭔가 좀 이상해요. 검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 순정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저런 표정도 있었어?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민호였죠. 진양백화점 이후 유통회사마다 줄줄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크라운 백화점입니다. 크라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대주주께서 회장님을 직접 뵙고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자십니다. 그래? 회사와의 술자리에 찾아가는 강 회장. 대주주 대리인이 접니다. 중부공장 매각 밀어붙이겠습니다. 이사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민호입니다. 나중에 헤르미아가 부도난 뒤 다국적 기업에 팔릴 때 이사님들처럼 고용 승계 약속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만나는 순정인데요. 아, 강민호 그 자식. 저번에도 그렇고. 정말 썩는 자식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랑 나랑 한 동네여가지고 이렇게 뒷좌석에 잘 다녔었는데. 준이와 추억을 회상합니다. 위적한 바의 세 가지 민족과 과거의 문화적 나 처음 중부공장 갔을 때 너 나한테 되게 쌀쌀먹게 됐어. 잠시만.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순정의 모습에 더 애틋해지는 준이입니다. 유 이사 이번에 검찰 소환됐답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 예? 유 이사가 고일사와 접촉했다는 첩보가 정보팀에 제보됐어요. 다음 날 이사들을 소집한 강 회장. 이사진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강 회장인데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고치는 일은 만들지 말게. 중부공장 매각에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노조를 움직인다. 우식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순정을 보게 된 민호. 이사님! 순정 씨가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짜증이 났다 그래? 짜증 나신 거 같아. 짜증 안 났다고! 그런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 민호입니다. 야, 비결이 뭐냐? 순정과 친해진 비법을 슬쩍 물어보는데요.
저 여자는요 그렇게 쉽게 안 풀려요. 그 순정 씨가 이사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걸 하면서 대화를 한번 풀어보시던요. 여자들 왜 우식의 조언대로 순정을 백화점에 끌고 왔는데요. 뭐 바이오한테 줄 선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리저리 핑계를 대보지만 네가 봤을 때 이쁜 거 골라. 저 사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순정이었죠. 저번처럼 또 명품으로 치장시키고 어디 데려가시려고요? 그동안 당한 게 많았던 순정. 넌 내가 뭘로 보이냐? 이런 넘치는 선물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다른 여자들은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침대까지 가는. 오해를 풀려다 더 오해를 사게 된 민호입니다. 이사님과 저는 딱 사무적인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명품이 통해?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순정 씨 주변을 공략하는 겁니다. 우식의 또 다른 조언에 솔깃하는 민호였죠. 순정 씨가 미루 씨, 유미 씨랑 친하거든요. 곧 비서의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집들이기면서 다 같이 초대 한번 하시는 걸로. 같은 시각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던 옥현. 반경 30km 내 구형 프라이드 정보 다 수집됐습니다. 차는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근데 남편이 헤르미아 전 직원이었더라고요. 또 부적격 원료 파문으로 잠시 수배 내린 적이 있던 양반이더라고요.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전에 들르셨다더만. 이거 아무래도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 원한 살인 같아 지금. 다음 날 비서 파티를 이야기하는 민호인데요.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좀 할까 해요. 난 이런 휴지나 던져주고 바로 나와야겠다. 장소는 동욱과의 추억이 있던 집이었고 그래서 아프단 핑계로 빠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것이 불편했던 순정이었죠. 준이야 어디야? 너 오늘 날 위해서 감기 몸살 좀 걸리면 안 되겠냐? 진짜 감기 몸살이야? 일찍 하고 들어가시려고. 파티를 열심히 준비해보는 민호입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예전에 대기업 비서팀에서 근무했다 그랬죠? 비서로서 가장 큰 고충이 뭡니까? 집 완전 예쁘다. 같은 시각 집들이에 빠진 순정. 김비선 어디 갔나? 어디 들렸다가 늦게 온대요. 몸살에 걸린 준이를 찾아왔는데요. 땀 좀 봐. 밥은 안 되겠다. 뭐 밥부터 먹자. 그런 순정에게 감동받는 준이입니다. 순정 씨한테 문자 왔는데 못 온답니다. 설마 이 집 때문에 순정이 죽은 약혼자가 되게 좋아했던 집이거든요. 비서들에게 순정의 사연을 듣게 된 민호. 그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괜히 일 버렸네요. 들어보니까 그 민중의 박모이가 초원하고 튀었다며.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는데요. 나갔다 올게. 순정에게 찾아갑니다. 준이와 순정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들 논다. 상사 지시까지 무시할 정도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나 보지? 준이 일이니까요. 순정의 냉정한 모습에 상처받은 민호였죠. 저랑 얘 가족이 없어서 서로 안 챙기면 챙길 사람이 없어요. 다음 날 수배 내린 차 프라이드의 행적을 알게 된 옥현. 그 보니까 사행성 오락실 안에 있나 봐요. 차가 있는 곳을 수색하는데요. 가만 있어. 우리 조각 단속반 아니에요, 노영배 씨. 마동이란 사람 아시죠? 헤르미아 부적격 원료 사건. 그거 당신 짓인 거 마선배가 알아낸 거지? 난 기타를 부는데. 도망가던 용의자는 차에 치이고 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는 민호입니다. 야, 골치 아픈 일 생겼어. 좀 빨리 나와. 그런 거야? 강 회장이 언론을 움직였어. 강 회장이 준비한 히든 카드가 이거였어. 국민 여론을 이용하려는 강 회장. 아주 바락을 하고 계십니다.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에 민호도 대책을 세우는데요. 언론에다 보여주자고 우리의 힘을. 그럼 난 골드 파트너스로 가서 언론 대응팀 조직시킬게. 협상단들에게 중부 공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관한 리포트요. 민호를 설득하는 순정입니다. 아버님이 만드신 공장을 그 아드님이 끝을 내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정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는 민호인데요. 중부공장 직원들은 그곳에서 평균 2대에서 3대까지 털을 잡고 살아갑니다. 중부공장 협상단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처한 건 여러분들이니 먼저 말씀하세요. 인원 감축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회사로 들어와 있는 이 마당이에요. 그럼 어떻게만 믿을 건데? 심란한 마음에 뾰족한 말을 하는데요. 뭐가 됐든 대충 어쩌고저쩌고 팔아버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진짜! 무슨 놔라 고대리. 그때 마주한 동욱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사님께서 늘 이해해서.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쓰러지는 민호입니다. 검사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호흡과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순정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나 두고 가지 마. 이 모습을 보게 된 준이입니다. 또다시 내가 박자를 놓친 것 같은
이 불길함은 뭘까? 의사님, 의사님, 의사님. 민호의 말이 신경 쓰이는 순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순정 씨. 지금부터는 제가 맡을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 준이야. 많이 놀랐겠다. 예전에도 사실 쓰러지신 거 본 적 있어. 좀 무서워지려 그래. 그냥. 조울증 같은 거 있다던데. 민호의 모습에 이상한 점을 느낀 동욱의 아버지입니다. 좀 일 좀 보고 내려가구만. 복잡한 마음에 순정을 찾아옵니다. 잘 지냈지? 중부공장 곧 끝이지 싶다. 나는 니를 내 딸로 생각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잘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 혼수 상태에 빠진 용의자 영배인데요.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빚이 말끔히 정리됐더라고요. 부적격 원료 사건으로 한몫 챙기긴 했다는 거네. 그렇죠. 그걸 알게 된 마선벨 차로 치워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동욱의 아버지를 배웅하는 순정. 밤에 보쌈 당하면 안 된다. 네, 사모님. 지금 평창동으로 건너올 수 있겠니? 언론 동원 계획을 저만 몰랐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 지사에 가서 쉬엄쉬엄 현지 법 익혀. 주요 직책에서 점점 밀려나는 준이입니다. 안영진 전 대법관이 법무팀 책임지기로 했다. 주치의 조 박사를 찾아온 민호. 전부 문제 없이 나왔다. 그 수술 이후에 성격, 취향, 식성 등이 좀 바뀐 것 같다고 하더구나.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장기 기증자의 성격,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네 의지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알지 못하는 감정 같은 게 생긴다. 사랑 같은 거.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전화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강 회장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순정. 무엇보다 이번 일 차질 생기면 중부공장 끝장나는 거야. 그 일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니. 어제 몹시 불안정했던 네 바이탈 사인이 김순정 씨라는 분을 만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핑계를 만들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인 거야. 말도 안 돼! 전부 파쇄하고 다시 가져와. 내가 비서 의심증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알짱대? 김 비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적인 관심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만일 자네 위치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자네랑 같이 일하는 거 고민해봐야겠지? 제가 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거 기밀 서리면 어쩔 뻔했어. 어? 몸은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민호를 걱정해주는 순정. 암튼 다행입니다, 이사님. 그런 모습에 혼란스러운 민호입니다. 진짜 미쳤나 봐. 같은 시각 사건의 현 상황을 듣는 옥현. 사건 현장을 지나치긴 했어도 마선배를 친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공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깃털일 뿐이라고. 운동은 따로 있다고. 부적격 원료 사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강 의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언론을 집중시킬 계획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론 집중 작전에 실패한 강 회장. 채권 매수 가처분 소송 다시 시작한다. 채권 매수 자체를 원천 무효시키자고. 우리가 왜 채권을 발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급한 강 회장은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죠.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 회장의 대책을 마련하는 민호입니다. 어쩌긴 뭘 어째. 소송이 맞소송이지. 일간지 쪽 말고 방송 쪽 스케줄 잡아. 인터뷰를 앞둔 민호인데요. 삼중 추돌 사고가 하나 됩니다. 그때 스타일리스트 팀이 사고가 나고 얼찍도 좀 부탁드려요. 얼찍이요. 얼굴 좀 찍어달라고요. 순정이 대신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죠. 순정의 스킨십에 심장이 뛰는 민호입니다. 됐다. 헤르미아 몰락은 강 회장의 부실 경영으로 초래된 일이다 이거죠. 헤르미아 창업자이신 강익철 회장님이 부친이시죠. 아버지의 질문을 받는 민호. 감정 관계를 계산해 넣는다면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같이 퇴근하는 순정과 민호. 설마 저 데려다 주시는 거 아니야. 마음 괜찮나 해서. 얘기 들었어 우리 집. 집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호입니다. 이제 마음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집이냐보다 누구와 살 집이냐일 테니까요. 순정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민호였죠. 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이 너 어떤 점에 반했냐고? 저 때문에 공전이 뭔지 알게 됐다고요. 네 주변을 맴돌게 된다. 그건 바로 사랑인 거야.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터뷰를 지켜보았던 순정. 어쩌면 이사님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준이는 불안해지는데요. 야 아버지. 우리 이사님 오시는가? 아 저기 당숙부님 증손자 돌이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왔다. 아버진 자존심도 없어요? 어머니 수술비 빌리러 갔을 때 이 사람들
우리 보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나 몰라라 했던 분들이에요.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에게도 날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보내고 오세요. 다음 날 순정이 강 회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호입니다. 그동안 강 회장 뒷일 처리해준 게 네 비서라고. 그날 저녁 순정을 미행하기 시작한 민호인데요. 여기 병원이네요. 그곳에 강 회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민호였죠. 무슨 일? 혼자서는 못해요. 금방 끝낼게요. 아니면 간호사 부르든지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설명하세요. 자네가 서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암센터라는 건 확인 안 한 모양이지. 강 회장의 암투병 사실에 혼란스러운 민호. 형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 가능성 없어.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따라오지 마. 진정하시고 이성 찾으신 뒤에 움직이세요. 제발 좀 착한 척 좀. 너 데리고 한두 시간 놀면 이성 찾을 것 같은데. 그러실래요? 삼촌 지금 어떤 상태야? 5년 전에 수술받은 대장암이 재발하셨습니다. 어쩌다 네가 삼천병원에 있는 건데? 사모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중부공장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님 잃고 천둥 벌거숭이가 됐을 때 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 머릿속엔 온통 숫자뿐이야. 어떻게 이 죽음을 이용해야 이윤이 커질지 난 밤새 고민해야겠으니. 냉정해지려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 로펌 대표랑 몇 차례 접촉을 하셨다고 하던데. 템로펌 회장님 유거시 경영 승계 상속을 진행하는 곳인데. 출국 기록이 안 뜹니다. 한국이 잔류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한테까지 비밀로 붙이시고 어딜 가신 걸까요? 한편 강 회장의 상태를 눈치챈 준희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강 회장을 보게 되었고 강 회장 안병동에 있었어요. 오늘 안으로 강 회장 치겠습니다. 이 사실에 준희는 이사들을 소집하는데요. 모시는 하늘을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골드사로 말입니다. 한국병원 안병동으로 가보십시오. 지금 회장님 거기 있습니다. 자신을 대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준희였죠. 기회는 오늘 단 하루입니다. 오늘 성의를 보이세요. 그래야 강 이사가 여러분들을 살려둘 겁니다.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없는데 비상이사회를 열어? 임시의장을 맡아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권입니다. 득표수가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이거 늦으셨네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게 묘민이죠. 형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 가능성 없어. 사람들이 탐욕이 있는 한 제2의 강현철, 제3의 강현철. 내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여? 건방지게 월권한 거 다시 얘기하자. 얘 어디 갔어? 반찬 내고 방금 나왔습니다. 반찬엔 순정을 쫓아간 민호입니다. 너 어디가? 성민군과 지민군 별장에 데려다 놓으려고요. 이사님께서 그쪽으로도 사람 보내셨겠네요. 일말의 기대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요? 그럼 저는 기자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가봐야겠습니다. 급하게 가려다 사고를 당할 뻔한 순정. 그런 순정을 구하는 민호인데요. 핑계를 만들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자.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순정에 반하다는 과거의 기억으로 냉혈한이 된 남자가 새 심장을 얻은 후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며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배우 정경호와 김소연의 섬세한 연기뿐만 아니라 깔끔한 연출과 각본으로 명대사들이 많아 현재 우리네 삶을 위로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랑과 인생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엿보고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찾고 있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고 JTBC 홈페이지에서 순정에 반하다를 몰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